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요일 서리풀 문화클래스 문학미술편을 진행할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확진자도 줄고 있고 또 이쯤이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거리두기가 조금은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나은 그리고 더 행복한 일상을 맞이하기 위해서 조금은 답답하고 지치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서초 구민 여러분과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을 적극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 응원의 마음을 담아서 이 4가지 분야로 구성된 서리풀 문화클래스가 온라인 생중계로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이 되니까요. 채팅창에 들어오셔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문학예술편 서리풀 문화클래스는요. 오늘 출연하실 분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미술 그림의 재료라고 생각을 하면 물감과 붓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일반적인 재료가 아닌 색다른 도구로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도구인데 과연 이 재료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갸우뚱하게 하는 정말 독특한 재료로 그림을 그리는 분입니다. 테이프와 칼로 그림을 그리는 테이프 아티스트 조윤진 작가를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지금 작가님 소개를 드렸어요. 직접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테이프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 조윤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 작품은 굉장히 익숙하기도 하고 좋아하는 연령층들도 되게 다양해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가님을 제가 오늘 나오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이미 스타 작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제가 드릴 텐데 아마 이 질문은 많이 받아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그림하면 붓과 물감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테이프와 칼로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해서 테이프와 칼로 그림을 그리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알기로는 제가 2013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작을 한 건 그때가 맞긴 한데요. 대학 학부 때 어떤 한 동기가 작업실 벽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로 건물을 그려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나도 언젠가는 저 테이프로 작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은 이제 대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다가 2013년부터 그걸 꺼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약 한 테이프로 작업을 하게 된 건 7년쯤 된 거네요. 네. 그러면 보통은 모든 작가들이 어떤 작업을 하든 첫 작품을 굉장히 공들여 하기도 하고 첫 작품이기 때문에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지만 저희들은 궁금하거든요. 첫 작품이 어떤 작품이었을지? 저한테 첫 작품은 제가 키우던 강아지 틈이라는 작품이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테이프가 색깔이 그렇게 많다는 걸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노란색 박스 테이프나 뭐 종이 테이프, 뭐 빨간색, 초록색, 뭐 이 정도 색, 그리고 이제 검정 색깔 절연 테이프, 또 이제 호일 테이프 이 정도만 알고 있어서 그거를 구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자 라고 시작하게 된 첫 작업입니다. 저희 강아지. 틈이. 네. 근데 왜 틈이에요? 틈이는 사람의 틈을 좋아해가지고 틈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럼 그때 작가님의 반려견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작업실에 이런 동물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어떤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제 작업실에는 지금 틈이 친구
개미라는 개 한 마리랑요. 네. 고양이 4마리가 같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총 5마리? 아, 그러면 첫 작품도 반려견이었는데 그럼 그런 동물 친구들이 작가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저한테 되게 큰 안정감을 일단은 주죠. 근데 사실 저한테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제가 작업실에서 작업도 하지만 학생들도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 배려하고 이제 자꾸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동물들이 와서 방해를 자꾸 놔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애들도 이제 가만히 이제 그런 거를 어쨌든 잘 지냅니다. 물론 뭐 작가님한테도 뭐 그런 안정감을 주긴 하지만 그 그림을 배우는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어울려 있고 그런 것들도 극복해 나가는 와서 이렇게 괴롭히더라도 네네, 그렇죠. 맞아요. 작업을 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그 틈이 첫 작품을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보통의 것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것에서 뭐 새로운 것 또는 뭐 전환이 필요할 때 남다른 것으로 전환이 필요할 때 자기에게 영감을 주거나 뭔가 좀 색다른 방향을 주는 철학이라든지 뭐 아티스트, 뭐 작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뭐 작가들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작가님한테는 그 영감을 주고 이런 방향의 전환을 가져온 아티스트나 혹은 작품이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테이프로 그림을 시작을 할 때 봤던 책이 있어요. 네. 이제 저는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데이비드 호크니의 다시 그림이다라는 책에서 어떤 구절을 봤는데 사람들은 100개의 선을 사용해서 튤립을 그릴 때보다 5개의 선을 사용해서 튤립을 그릴 때 더욱 창의적일 수 있다라는 구절이었어요. 그 구절을 봤을 때 뭔가 저의 심금을 울리는 저도 어떻게 보면 테이프라는 거는 일반적인 미술 재료가 아닌데 이걸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나도 이걸로 더 창의적일 수 있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원래 예술 활동하는 분들 보면은 이제 자기가 하는 거에 있어서 의구심이 들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저도 그렇게 내가 테이프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괜찮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 그 구절을 보고 되게 많이 위안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호크니는 또 피카소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영향을 받은 그 구절은 호크니가 영향받은 구절은 피카소에 빨간색이 없다면 파란색을 써서라도 빨간색처럼 보이게 하라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맞아요. 제 여기 작품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사실은 정확한 살의색, 우리가 알고 있는 살의색을 쓰진 않아요. 중간중간 뭐 푸른색도 쓰고 뭐 연두색 같은 것도 쓰고 되게 다양한 색이 네, 다양한 색을 쓰는데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림에는 정확한 살의 피부의 색은 없는데 왜 다 저 보라색과 뭐 파란색들이 왜 살색처럼 보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는 느꼈죠. 이제 피카소가 했던 말처럼 네. 저는 살색을 쓰지 않았지만 살색처럼 보이게 했으니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데이비드 호크니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피카소의 그 혁신과 과감함이 네. 어찌 보면 작가님한테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작가님 멋있어요. 뭐 천재 작가 내 사랑? 그리고 저랑 똑같은 생각하신 거예요. 테이프와 칼 그게 미술 도구예요. 또 작품이 물감이 아니라니까 신기하네. 왜냐면 영상으로 보면 아마 이게 테이프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저 역시도 영상이나 뭐 SNS나 다른 데서 찾아봤을 때 단순히 그냥 진짜 물감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작가님께서 우리 서초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이 자리에서 어떻게 작품 작업을 하는지를 보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가님의 작업실을 찾아가야만이 볼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서초 구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서리풀 문화 클래스에서 직접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좀 이동해서 작가님의 작업하는 모습을 좀 볼 텐데요. 작가님은 좀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요. 네, 이제 작가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께 직접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이 실시간으로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요. 여러분 오늘 계속 그 화면으로 작가님의 작품이 완성돼가는 모습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가님 오늘 작업해 주실 작품 주제가 어떤 거예요? 네, 저는 주로 많은 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주로 인물화를 주로 그려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인물화만 그리냐, 다른 건 그릴 생각이 없으신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을 위해서 요새 시국도 시국인 만큼 지금 봄이 왔는데도 우리가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꽃을 좀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꽃에도 많은 꽃말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꽃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그런 꽃말을 가진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칸나라는 꽃을 알게 됐어요. 칸나. 네, 근데 그 칸나라는 꽃의 꽃말은 행복한 종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기와 정말 맞아 떨어지고 우리 모두가 이걸 다 이겨내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어서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제가 이제 작가님께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작업하는데 제가 계속 질문을 좀 이어가도 될까요? 네네. 저는 작업하면서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또 계속해서 그럼 질문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작가님 작품 중에 유명한 작품이 그 레옹의 마틸다잖아요. 네. 저도 그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그 마틸다의 그런 감정이나 뭐 심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잘 저는 드러나서 너무 좋았었거든요. 이 마틸다라는 캐릭터에 어떤 매력을 느끼셔서 이 그 작품을 만들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아마 마틸다는 제가 영화 레옹을 보고 네.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또 제가 남자 인물들만 주로 그리다가 여자 인물을 그린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마틸다가 너무 마음에 와닿았고, 그래서 그걸 꼭 작품으로 만들고 싶더라고요. 그 나탈리 포트만의 배우의 마틸다의 역할에 나탈리 포트만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거창한 이유는 없고 제가 너무 그리고 싶었던 인물이라서 그렇게 그림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럼 그 좋아하는 마음이나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느껴졌던 것 같네요, 그럼? 네. 그런 거죠? 네네. 지금 다 들어오셔가지고 맘마탕님도 완전 리얼. 태연TV도 신기. 테이프 뜯는 소리 좋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소리 너무 좀 거슬리지 않나요? 아니요, 저는 좋은데 보니까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테이프 아트를 한다는 느낌이 이 소리에서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면 마틸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유명 인물들을 많이 작품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비틀즈도 있고, 그리고 또 신해철, 뭐 마릴린 몰로, 마블 영화 캐릭터까지 정말 많은 인물들을 작품으로 표현하고 계신데 그 인물들의 얼굴에서 얻어지는 그 작가님이 느끼는 인상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인상적인 포인트라고 함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은 뭐 비틀즈를 그릴 때는 비틀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작업을 한다던가 네. 저는 외워서 하는 거를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생각나는 색감 그리고 그날의 기분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테이프의 색으로 제가 투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따로 이렇게 뭐 생각해서 이 작품에서의 인물은 이렇게 그려야지 이게 아니고 그날의 작가님의 뭐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런 투영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런 따로 딱 그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날의 기분이 투영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일기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림을 나중에 볼 때 내가 이거 그릴 때 이런 기분이었어 라는 게 제가 쓴 색으로 알 수 있어요. 색에도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테이프 아트, 이렇게 테이프로 새로운 시도도 하셨고 또 굉장히 유명인들도 많이 그렸고 여러 브랜드들이랑 또 콜라보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유명해지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에피소드들도 많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네. 첫 번째로는 네. 제가 마틸다를 그렸을 때 친구랑 짬뽕을 먹으러 갔어요. 짬뽕을 먹으러 갔는데 그 사장님이 이거 마틸다 그리신 분 아니냐면서 탕수육을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성공한 삶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 마틸다가 진짜 유명하긴 한가 봐요. 그때 얼마 안 됐을 때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요. 그것도 동네였거든요, 그게. 오. 동네에서 또 알아봐 주시니까 그 예술의 동네 하면은 좀 홍대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동네도 좋다 하면서. 네. 조윤진 작가 동네구나. 또 뭐 재밌는 에피소드 있어요?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재밌기보다는 좀 되게 고마운 일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마틸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알아주고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 그림을 구매를 하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제 그림을 사줬어요. 기다려달라고 해서.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으로 제 그림을 사러 되게 멀리서 왔거든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작업실로 와서 그림을 사들고 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연령대가 요즘은 미술을 작품을 좋아하는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때 정말 고등학생이면 굉장히 어린 때잖아요. 저라면은 예쁜 옷 사기에 바쁘고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먹기에 바빴을 텐데. 그리고 또 인상에 남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인상에 남는 거는 이제 정말 인기를 실감했던 거는 제가 카페에서도 이제 전시를 많이 해요. 근데 카페에서 티 카페가 있거든요. 프랜차이즈 카페인데 거기서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운이 좋게 어떻게 청담동점이 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청담동 티 카페에서 전시를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그림 문의가 들어왔다. 그림 판매 문의가. 그래서 그 배우 배용준님께서 그림을 2점을 사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너무 좋다. 어떤 작품이냐 했더니 딱 그 2작품이 제가 친구한테 빌려온 작품이었어요. 친구한테 판매를 했는데 다시 그 전시를 위해서 빌리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시에 낼 그림이 약간 모자라서 친구 2명에게 내가 너네한테 팔았던 그림을 잠깐 빌려줄 수 있겠냐. 전시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전시를 했는데 딱 그 2작품을 구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어떡하지 하다가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너 더 멋있는 거 그려줄게. 딜 좀 하자. 이렇게 해서 근데 결국에는 2작품을 팔진 못하고 한 작품만 판매하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한 작품은 배우 배용준 씨 댁에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청와대 전시도 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청와대 전시는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그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이스피싱인 줄 알아서 그냥 바로 작가님한테 청와대에서 연락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관계자분께서 저한테 연락을 아마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연락이 와서 좀 나중에 연락 드려야겠다 했는데 저희 가게로까지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이거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 우리 전체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진짜 기회라는 걸 알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보이스피싱이 아닌 게 첫 번째 다행이고 전시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방배동 이쁜이 님이 앞으로 그리고 싶은 인물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다음에 나 그려봐야지 생각하시는 인물 있으세요? 그런 인물들은 항상 머리에 새겨두고요. 지금 현재로는 인물보다는 그런 미켈란젤로의 그런 피에타상이거나
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일 수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테이프로 표현해 보면은 정말 색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새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럼 서초동 데니는 본인 얼굴도 그리시는지? 저는 제 얼굴을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그리고 좀 제가 그려봤거든요, 제 얼굴을. 네. 근데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밌어야 그리는데. 그래서 그래도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유명세를 타면서 이렇게 새롭게 시도하는 창의적인 거나 아니면 재창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모방을 하면서 따라하기 작품들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좋은 쪽이 아닌, 별로 좋지 않은 쪽으로 제가 알기로는 좀 걱정스러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제 처음에는 저를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마치 저의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죠. 사실은 누군가 저를 따라한다는 거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예술 분야를 하는 분들께서는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소아리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은 내 그림이 좋으니까 그렇게 늘 따라하고 하겠지. 그리고 나는 내 갈 길을 그냥 묵묵히 가자. 그냥 하던 거 계속 하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아니, 보통 이렇게 작가들이 유명세를 타게 되면 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나 이런 책의 저작권처럼 미술 작품에 대한 저작권들은 그렇게 잘 체계가 잡혀 있지 않죠. 네, 체계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작품을 하는 작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유명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좀 위안을 삼으면서 네. 좀 참아가며 해야 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계속 작업하고 계시는데 지금 파란색 장갑을 끼셨어요. 아니, 보통 원래 파란색을 좋아해서 파란색 장갑 끼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네. 그냥 하면은 이 마찰 때문에 잘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 때 테이프를 이렇게 강력하게 붙일 때는 여기를 안 잘랐고요. 네. 여기 앞에는 좀 날카롭게 뜯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앞에 세 손가락은 자르고 테이프 붙일 때 이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기포가. 그래서 그 기포를 좀 밀어주려고 장갑을 끼고 합니다. 그래서 작품에 기포 이런 게 안 보이는 게 열심히 네, 이걸 계속 열심히. 밀어야 되는군요. 네. 장갑 안 끼면 지문 없어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보니까 테이프가 굉장히 다양해요. 주로 어떤 테이프로, 모든 게 다 가능한가요? 주변에 있는? 모든 테이프가? 모든 다 가능하게 하려고 네. 하는 편이고요. 네. 네, 제가 주로 쓰는 테이프는 투명도가 있는 노란색 박스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똑같은데 색깔만 다양한 거. 그런 걸 좀 위주로 쓰고 있어요. 불투명도가 있는 테이프는 잘 안 쓰려고 하고 투명도가 있어야지 색이 잘 물감처럼 섞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계속 덧대가면서 색감을 내시니까 네. 불투명하면 그 색감 내기가 좀 힘들겠네요. 좀 생동감 있는 표현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작품을 보면 제가 또 궁금했었던 게 있는데 작품의 그 사진을 보면서 그냥 바로 테이프를 붙이시는지 아니면 스케치를 해서 붙이시는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까 이미 보니까 스케치를 하셨더라고요. 늘 항상 좀 스케치를 하고 붙이시는 거예요? 네, 스케치를 안 하면은 스케치는 곧 길이에요, 길. 네, 그래서 항상 스케치를 좀 정확히 좀 과하게 하고요. 나중에 되면은 지금도 안 하고 할 때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는 추상으로 갈 때는 아마 스케치를 안 할 테지만 지금은 거의 구상 작품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스케치를 다 정확히 하고 밑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스케치를 다 하고 네. 이 작업을 하시는군. 어디 채팅 한번 볼게요.
정강김님은 롤모델이 있으신가요? 작가님 본받고 싶은 예술인들도 많대요. 혹시 롤모델 있으세요? 저 롤모델이요? 또 이렇게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황보령이라는 뮤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황보령? 네, 네. 황보령 밴드라고 이제 황보령이라는 가수 겸 이제 화가분이 계신데 지금 생각나는 롤모델은 네, 보령 언니입니다. 황보령. 아, 황보령님. 네. 황보령님이 롤모델이라고 하네요. 그쵸? 아,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채팅을? 제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전시회 예정 있는지 궁금해 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시 많이 못 하시죠? 다른 작가분들도 네. 그렇고. 원래 있었던 전시들도 네. 지금 취소가 되고 요즘엔 또 그런 온라인 전시를 또 진행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전시는 직접 가서 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전시 계획이 잡힌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렇게 여기서라도 작업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네. 뭐 전시회는 없는데 여러분 전시회보다 더 좋은 실제 생중계로 여러분이 지금 조윤진 작가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완성된 작품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가장 좋은 전시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드릴게. 작업하면서 어려운 점 있으세요? 어떤 게 가장 어려우세요? 이미 작업을 해오셨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작업을 걱정되거나. 하고 있는 거에 있어서는 네. 어려운 점은 없어요. 작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네. 근데 앞으로가 좀 문제거든요. 테이프라는 재료로 한 사람들은 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유화는 이제 100년 이상의 그걸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보관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고 어떠한 습도가 맞는지 뭐 열에 약하고 이런 것들 보관의 문제 때문에 조금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보관의 문제는 제가 많이 시도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당장에는 알 수가 없는 거라서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거는.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 때 그림을 판매할 때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그림을 살 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작품이 나중엔 떨어지지 맞아요. 않을지.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네.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예술 작품은 거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뭐든 만지면 떨어질 것이고, 뭐든 만지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술 작품을 두고 막 계속 만지진 않으니까, 그리고 계속 햇빛에 두고 있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례가 없으니까 이 보관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처음 시작하신 작가님이 연구를 해서 그 보관법도 또 선례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쵸? 네. 정말 앞으로 하실 일이 너무 많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테이프를 덧대서 색감을 내는데 좀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는 경우도 많으시죠. 지금은 안 그러시나요? 초반에 많이 그랬고요. 근데 제 성격 자체가 지르고 본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버리고 거기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수들도 틀렸을 때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걸 어떻게 넘기는가? 그림에서도 약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위트? 네. 지금은 거의 웬만하면은 틀리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았겠죠. 처음은 많았겠죠. 하지만 뭐. 그리고 저기 채팅창에 보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잘 안 보이는데 비아고고 I인지 L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조윤진 롤모델은 조윤진이다라고 해요. 맞습니다. 맞아요? 죄송해요. 거짓말했습니다. 실은 저도 찾아보면서 보긴 했어요. 롤모델은 나다. 근데 오늘 보니까 작가님의 약간 그런 좀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게 굉장히 매력인 것 같아요. 그게 이 작품들에서 저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저의 롤모델은 저라는 말보다는요. 네. 저는 진정한 제가 되고 싶어요. 저를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
음악을 한다는 거는 결국에 예술을 한다는 거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멘트가 저는 진정한 조윤진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채팅창에 남겨주신 그 공분, 비하고온지 공분? 그분은 팬인가 봐요. 굉장한 팬이신 것 같은데요. 그걸 알고 계시는 걸 보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좀 작가님한테 여쭤볼 게 작가들은 이렇게 작업하다 보면 되게 뭐 우울하거나 혼자 작업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서 그런 기분들을 좀 흘려보내시는 편인지 본인만의 방법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이제 그럴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 마음이 되게 편해져요. 정말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매번 달라요. 어떨 때는 운동을 가거나, 운동을 가서 풀거나, 어떨 때는 또 친구들 만나서 뭐 놀거나, 어떨 때는 또 책을 읽는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요즘에 제가 터득한 방법은 작업실에서 노래를요, 엄청나게 크게 불러요. 크게 부르면은 막 그동안에 막 이런 게 되게 내려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저만의 방법이니까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찾아가시면 어떠실지 네, 그런 생각입니다. 보니까 이 작업을 하시는데 테이프를 자유자재로 그냥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화판이 그런가요? 그거는 아니고 네. 이제 테이프 위에다가 지금 붙였다가 뗐다가 테이프는 가능하거든요. 테이프 위에는. 테이프 위에는. 네, 근데 지금 종이에다가 제가 코팅을 한 번 또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반들반들한 종이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뗐다 붙였다가 조금은 일반 종이보다는 더 유용하긴 네, 하겠네요. 네. 수월하긴 하겠네요. 네. 왜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작품을 자꾸 테이핑을 하다가 잘못되면 뗄 때 혹시 이게 찢기지는 않을까. 혹시 작업하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이거 마음에 안 들어 하고 다시 하신 적 있어요? 네, 다시 한 적이 진짜 손에 꼽는데 와, 저를 믿는데도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의뢰를 받은 그림이었어요. 와, 근데 너무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된 거를 그 본인한테 보여주고 네. 미안하다, 다시 하겠다, 다른 사진을 다오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되게 굴욕적이었어요, 그때는. 그래요? 네. 아니, 뭐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그럼 보통 이렇게 지금 작가님이 여기까지 오신 게 굉장히 좀 남다르잖아요. 어찌 보면 도구, 이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가치관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청년들 중에 예술인을 꿈꾸는 청년 예술인들에게 작가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작업하고 있는 거를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그림들이 한순간에 딱 하고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테이프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서 결국에는 큰 그림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시 말하자면 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그림을 그렸냐면 선 하나라도 그리자, 하루에 선 한 개라도 그리자라는 마음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말은 선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 앞에 앉아야 돼요. 이젤 앞에 앉게 돼야 되는데 앉으면 정말 우리가 선 한 개만 긋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쵸. 선 하나를 그리자는 거는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런 작은 시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있을 때도 저는 꼭 나중에 그림을 그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항상 지니고 있었어요. 내가 당장에는 그림 그리는 일을 안 하더라도 항상 나는 화가가 돼 있을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어떻든 작은 꿈이든 큰 꿈이든 간에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불씨를
품고 있으면은 그 불씨가 언젠가는 되게 화려하고 멋진 불씨로 네,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뭐 이게 공부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선 책상에 앉아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선 예비 예술인들, 청년 예술인들은 우선 이젤 앞에 앉아서 선 하나라도 그어라. 네. 왠지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게 네네, 있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반복에 지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면은 되게 새롭다고 느낄 수 있는데 저도 지금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그쵸. 항상 테이프를 붙이는 반복을 하고 사물을 관찰하는 반복을 하고 이러한 반복 속에서 이런 반복 속에서도 새로움을 찾으려고 하고 매일 같은 반복이어 보이지만 매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반복에 지치지 않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는 말이에요. 왜냐면 보통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좀 타성에 젖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를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하다가 중간에 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작가님 말씀 들으셨으니까 그 준비하시는 예비 청년 예술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도 좀 이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작업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셨나요? 제가 네. 오늘 시간을 잘 확인을 못하고 좀 작업을 큰 거를 그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색칠 한 정도밖에 안 네네.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이런 예쁜 색감 보고 여러분이 힐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옆에 그림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완성이 돼가는지가 좀 눈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아까 김종규 님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업하는 모습 이렇게 방송하시거나 보여주신 적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저 방송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최초입니다. 정말 최초 공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혹시 이 테이프, 아까 제가 질문 중에 하나를 놓친 게 있었는데 테이프 아티스트 말고 다른 뭐 재료나 도구 혹은 다른 그림을 그려본 적이나 그려봐야지라고 생각했던 적 있으세요? 저는 전공이 서양화이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재료들을 다 한 번씩 다뤄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테이프 아티스트로 저를 많이 알지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저는 사실 그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는데 테이프로 그리면 다른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을 까먹지 않냐. 맞아. 그럴 것도 궁금하긴 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하게 되고 저의 그림이 더 풍부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작가님이 되게 멋진 분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이성진 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작가님이 멋있으니까 작품도 굉장히 멋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랑 동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작품을 하고 있는, 작품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직도 좀 남았잖아요. 저희 모두가 좀 힘든 시기인데 서초구에서 이렇게 서초 구민 여러분들과 또 문화예술인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다들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이렇게 집에서 저 방송한다고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오늘 그림을 완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거 방송 보시는 그리고 우리 여기 서초구를 위해서 이러한 퍼포먼스를 준비한 것만으로도 그래도 좀 잘했다라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같이 예술로, 문화예술로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작가님이 이렇게 와서 직접 작업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실제 예술 작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분들이 본인의 그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게 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19에 지친 우리 서초 국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오늘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려고 작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래도 뭐 작가님 말씀처럼 오늘 마무리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 작품은 끝까지 마무리를 해서 저희 유튜브에 올릴 때 완성 작품까지 올려주실 거죠? 주시겠죠? 아,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된 작품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게 그리고 감상하실 수 있게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나중에 다시 보기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고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테이프 아티스트 조윤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은 제니윤이 진행하는 피아니스트 문정재님의 음악 콘서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서리풀 문화 클래스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콘텐츠가 좋으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차원이 다른 서초만의 문화예술 서비스 서리풀 문화 클래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